자, 2절에서는 그 3차원 공간에서 그 웨이브 펑션을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 배우고 나서 학습 목표가 뭐냐면 3차원 공간에서 그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의 뭐를 구할 수 있다?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전자는 이제 프리스페이스가 아니라 그 하나의 양성자에 묶여 있는 상태의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구할 겁니다. 하나의 양성자에 묶여 있는 전자,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뭐죠? 하나의 양성자에 묶여 있는 전자, 3차원에서 이게 바로 하이드로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원자에서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구할 거고, 이거로부터 여러분이 이 웨이브 펑션은 뭐의 솔루션이라고 했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된다. 요거는 이제 뭐라고 했다?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여러 개가 있을 건데, 하이드로젠 아톰 내에 있는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 일종의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수가 이제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 L, M. 요게 디파인이 되게 되면 하나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전자의 웨이브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전자에서는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양자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후에 실험이 더 진행이 양자역학에서 실험이 더 진행이 되면서 웨이브 펑션을 디파인 할 수 있는 양자수는 사실은 4개다 해가지고 스핀 양자수가 하나가 더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요 3개까지 를 구체적으로 수식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 싱글 파티클 시스템, 지금 전자 하나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전자에 대해서 웨이브 펑션을 찾는 싱글 파티클 시스템인 거고, 얘가 토탈 에너지가 정해져 있을 때 이 에너지는 이 수소의 양성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둘 간의 쿨롱 폴스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차지량을 곱해주면 에너지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포지션 함수와 시간 함수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이제 대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으로부터 웨이브 펑션 푸 사이를 공간 함수와 시간 함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웨이브 펑션일 경우는 이제 시간 함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곱하기 h 바 분의 이 t가 되는 거고, 자, 요 i는 j랑 같아요.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할게요. 복소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허수를 나타내는 ij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이브 펑션은 항상 뭐부터 시작해라?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 u는 포텐셜 V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시스템 내에 있는 전자의 포텐셜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쿨롱 폴스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양성자와 전자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전자의 차지는 마이너스, 전자의 차지는 마이너스 2인 거니까, 포텐셜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이제 토탈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Q 제곱. 지금 프리스페이스에서 있기 때문에 유전율을 이 재료를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지금
구좌표계에서 원점에 양성자가 있고 요 r만큼 떨어진 점에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거리 r은 이 전자의 위치를 x, y, 직각좌표계에서 x, y, z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포텐셜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이 만약에 이게 직각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복잡해지죠. x, y 이 r을 대신에 이제 요거를 넣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직각좌표계를 사용을 하지 말고 구좌표계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자. 그러면은 이 라플라시안도 구좌표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좌표계의 정의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면 요 거리를 r이라고 하고요. 구좌표계는 이제 어떤 좌표계다? r, 세타, 파이로 이루어진 좌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거리가 되는 거고, 이 세타는 지축이랑 이루는 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는 r 세타 파이, 이 파이는 r을 xy축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시고요. 그 다음에 x랑 이루는 각이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 세타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경우는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r 세타 파이를 정의를 하게 되면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이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좌표 변환. 네, 지금 전자기학에서 이미 배웠을 것 같은데 꼭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라플라시안은 이거는 이제 델 연산자에서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푸는 과정을 혹시라도 좀 낯설까봐 델 오퍼레이터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펜딕스 자료는 수업 자료에는 없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여러 과정에서 이제 한두 번 이상 봤을 거예요. 자, 델 오퍼레이터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 연산 오퍼레이터 이미 여러분이 잘 하죠. 여러분이 잘하는 이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 수없이 반복해서 외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델 오퍼레이터도 수없이 반복해서 꼭 외우셔야 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오퍼레이터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는 스칼라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x에다 미분하고 방향 벡터 x 방향 벡터, y 미분하고 y 방향 벡터, z로 미분하고 편미분하고 z 방향 벡터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델 오퍼레이터의 정의가 되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스칼라 함수에다가 델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다? 벡터가 되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레디언트라고 한다.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요, 기울기,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델 오퍼레이터를 취할 때 이때 이제 내적처럼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벡터인 거고 요 오퍼레이터를 내적을 취하면 그쵸? 벡터 성분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건 이제 스칼라 어떤 크기가 되는 거죠. 스칼라가 될 거고, 이때 얘를 뭐라고 한다?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한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자, 그 다음에 벡터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벡터 성분을 가진 오퍼레이터 벡터 성분 갖고 있죠. 색 성분으로. 그래서 얘를 지금
그 크로스 연산을 했어요. 이걸 외적 연산인 거죠. 크로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돼요? 크로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이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컬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라플라시안 라플라스 이렇게도 부르는데 여기 사실은 여기에 벡터가 올 수도 있고 스칼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거든요. 만약에 스칼라라면 얘를 어떤 함수를 이렇게 취해서 그쵸?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럼 이게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델 연산자와 이렇게 그 도트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어떤 스칼라 양이 나오겠죠. 함수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스칼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벡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연산을 우리가 그 직각좌표기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직각좌표기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그, 그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이제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로, 파이, 제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3차원이 있으면 XY 평면에서의 요 거리를 로라고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요 거리, 요 각을 그 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의 그 Z축 위치를 Z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델 오퍼레이터가 다 똑같은데, 요것만 이제, 이건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 같은 데 보면 아마 유도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나는 유도가 어렵다, 정의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일단은 다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로분의 1, 이렇게 이 부분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이제 요거는 R, 세타, 파이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R분의 1이 붙고, 여기는 R, 사인, 세타, 파이가 이렇게 붙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좌표계에 대해서 라플라스를 구하라 하면 여기에다가 그 파이 함수를 다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요거랑 똑같은 라플라시안을 저기 그 델 오퍼레이터를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크로스 연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션에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레디언트도 다 이게, 어, 그 원통 좌표계랑 구형 좌표계에 대해서, 다 표시가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이버전스, 컬, 그쵸? 예, 크로스 오퍼레이터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그 라플라시안. 그래서 라플라시안이 그 직각좌표계, 원통형 좌표계, 구형 좌표계에서 아까 그 정의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좌표계와 델 오퍼레이터를 알면 이제 미분 방정식도 이미 배웠고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구형 좌표계에서. 자, 이제 원형 좌표계에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고, 원형 좌표계를 구하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나오는 그 라플라시안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식이 이렇게 앞에서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파이는 이제 x, y, z라는 함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거고, 이제 z라는 함수를 특정짓기 위해서 그 m이라는 퀀텀 넘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m이 결정이 되고 어떤 l을 결정하게 되면 y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쵸? m이 결정이 되고 이 m이 결정된 상태에서 l이 결정이 되는 거고, l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n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n, l, m이 서로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히 N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그 1차원에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에너지랑 관계가 됐었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특히 여기서 나온 정수에는 요 에너지와 이제 그 에너지가 N과 이런 관계를 가져야만,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n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규정짓는 양자수다 해서 주양자수, 에너지는 그 주양자수에서 결정이 된다,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퀀텀 넘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했고요. 다시 얘기를 하면 x, y, z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x라는 함수를 규정짓는 게 n하고 l이 였었고, y라는 함수를 규정짓는 게 l하고 m이었었고, z라는 함수를 규정짓는 게 m이라는 그 퀀텀 넘버였었죠. 특히 이 x는 이제 아래 가는 거죠. 아래 가는 함수. 특히 이 n 함수는 뭐랑 관계가 있다?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이 n이 결정이 되면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n, l, m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뭐 m이 결정이 되면 l이 결정이 되고, l이 결정이 되면 n이 결정이 되고, 혹은 n이 결정이 되면 l이 결정돼야 되고, l이 결정이 되면 m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n을 뭐라고 부를 거다? 그 주양자수 퀀텀, 그러니까 프린시펄 퀀텀 넘버라고. L은 그 아지무탈 퀀텀 넘버라고 그래서 방위 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위 양자수 혹은 뭐 부양자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N은 뭐랑 관계가 있다?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1부터 시작하고요. 1부터 시작하는 정수여야 됩니다. 0일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무한대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정수여야 되고, 이 n이 결정이 되면 n이 1인 경우에 1이란 주양자수가 1인 전자는 l은 항상 그 n-1부터 0까지 n-1부터 0까지 의 그 숫자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은 1-1은 0인 거니까 0 하나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m은 그 마그네틱 오비탈 퀀텀 넘버라고 그래서 자기 궤도 양자수가 되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L이 결정이 되면 이 m의 절대값이 L보다 그 작거나 같은 정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m은 뭐밖에 안 되겠다? 0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웨이브 펑션이 딱 하나 나오게 되냐면 n이 1이고 l이 0이고 그 다음에 m이 0인 그 웨이브 펑션이 딱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100 웨이브 펑션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2에 해당하는 어떤 그 상수 곱하기 n 4분의 1 2의 제곱분의 1일 거니까 요 그 2원을 4로 나눠준 요 에너지를 갖는 전자의 경우 어떤 웨이브 펑션을 가질 수 있겠어요? L은 뭐가 가능한 거죠? 0도 되고 그 1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M은 L이 0일 때 M은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고, 1일 때는 M은 0이어도 되는 거고 2려도 되는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2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그
몇 개의 그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얘가 파이 200, 파이 210, 그쵸? 그 다음에 파이 요게 210이었었죠. 그 다음에 21 그 1, 그 다음에 파이 21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개의 그 웨이브 펑션을 가질 수가 있죠. 이 하나의 웨이브 펑션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파이 100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다, 200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다, 210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양자수가 스핀 양자수가 하나가 더 있고, 각 경우에 대해서, 각 쌍에 대해서 2분의 1가, 마이너스 2분의 1 스테이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양자수 1인 스테이트는 총 몇 개가 가능하다? 100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에서 2개가 가능한 거고, 주양자수가 1인 경우는 각각의 2개씩인 거니까 총 몇 개의 스테이트가 가능하다? 8개의 스테이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 모델에서 다룰 때 이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존재할 수 있고 2개가 존재할 수 있고, 첫 번째 껍질이라는 게 n이 1인 상태, 이 원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의 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K 껍질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n이 2인 상태의 전자, 그러니까 E2라는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존재하는 두 번째 껍질 L 껍질이라고 하고, 이때는 전자가 몇 개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8개가 가능하다. 그쵸?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이 8개가 다 그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전자가 이제 8개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이 하나의 스테이트에는 전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의 상태는 전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해를 구한 거예요. 아까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양자수가 디파인 됐을 때 그 파티큘러 솔루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0 스테이트를 그림을 이렇게 보면 100 스테이트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R값만 쭉 변화시키면서, 지금 R값을 변화시키면서 이게 그 파이의 절대값의 제곱을 본 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펑션의 크기를 제곱한 거는 그 확률 밀도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원점에서 요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전자가 있을 거다, 이런 보지도 않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n이 2인 경우인 거죠. n이 2인 경우에 그 l이 0인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거 확률을 구해봤더니, 그쵸?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이걸 3차원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일 크면서 이렇게 확률이 같은 이렇게 면이, 그러니까 구면이 나오겠죠. 그쵸? 구면이 나오겠죠. 그쵸?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S 오비탈이라고 부르죠. S 오비탈.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P 오비탈. 그러니까 P 오비탈이 아니라 EP 오비탈이 되겠네요. ES 오비탈. ES 오비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L이 0이고 이 N이 1이고 요거는 N이 2인 건데, 그 다음에 L은 아까 그 방위 양자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0, 이게 이제 뭐 3이거나 4이거나 하면 이거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나가는데 L은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 발전을 했는데 요거를 S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요거를 P라고 해요. 그 다음 요거를 D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
1s가 되는 거고, 요거는 n이 2인 거니까 l은 0인 거고 2s가 되는 거죠. 그래서 1s라는 웨이브 펑션을 갖는 애들은, 1s라는 웨이브 펑션을 갖는 전자는 이 구좌표계에서 r만큼 떨어진 위치, 이게 이제 다 동일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의 확률이 동일하게 같으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구형 표면 어딘가에는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1s 오비탈이라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거는 요 거리보다는 더 떨어진, 그쵸? 예, 그래서 요거보다 더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구형 형태로 존재를 할 거고, 요거를 2s 오비탈이라고 부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웨이브 펑션에서 나온 거죠. 혹시라도 요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쵸? 얘네들이 요 안에도 이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제어를 한다거나 하는 법을 찾지는 못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전자를 이용하는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